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은 즉시 금수완박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 법안의 찬반을 걸고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그 국민투표 날짜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하니까 그 지방선거와 함께 하면 된다. 그날 하면 된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그러려면 18일 전에 뭘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지 그 문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심전심인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폭탄 선언입니다. 당선인 비서실은 금수완박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비서실은 오늘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 해야겠지만은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금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은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붙이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 국민투표 요건 등을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폭탄 선언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지금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은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상당히 깊숙이 이 아이디어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지만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헌법 위반이다. 추진하고 있는 방식도 적법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이것도 헌법 위반이다. 내용도 그리고 입법 방식도 헌법 위반이면은 그러면은 주권자인 유권자이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이게 흔히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이런 경우에 국민투표에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제원 비서실장의 이야기 속에는 이 칼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주당과 야합을 하면은, 그래서 이 법을 공포하면은 그때는 국민투표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이 되는 겁니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완전히 윤석열 당선자를 아래로 깔고 갖고 노는 것 같은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윤석열 당선인은 좋다. 한번 당신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 법을 한번 통과시켜보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묻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투표 붙여졌을 때 이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국민 다수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에 참고 참던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카드를 확 꺼냈을 때 그 드라마틱한 점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무엇보다도 이 여론을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까요? 또는 뉴스 메이커라고 할까요? 이 층에서 압도적으로 이 법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내의 일부 강경파를 빼고는 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앞으로 제2의 대선처럼 이게 만약 국민투표에 붙여지면은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가 두 개의 선거를 동시에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것은 이건 거의 대통령 선거 수준의 의미를 가진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싸움이 됩니다. 그럴 때 여론을 누가 장악하느냐? 역시 법률 전문가죠. 근데 법률 전문가가 누굽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 거의 전원일치로 이 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반대론이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판단과 지방선거의 결과가 서로 맞물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어마어마한 큰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 국민들을 괴롭혔던 민주당 내의 소수겠죠. 그 자들도 뭐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윤호중 이런 자들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그 밀실이 아니라 바퀴벌레처럼 밀실에서 뭐 이렇게 작당하지 말고 국민 관심 속에서 한번 붙어보자. 정면승부입니다. 이건 정면승부. 이렇게 했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코로나로 몰렸어요. 특히 청와대 이전 이걸 졸속으로 하는 바람에 이런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은 청와대 이전 무리수의 수렁에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도 이 국민투표라는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약간 캥기는 게 있어요. 뭐냐? 이 권성동의 태도입니다. 이 권성동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중재안에 들어가지 말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무리수를 두어가지고 본회의 통과를 하도록까지 내버려 두어버려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중재안에 합의를 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권성동은 권성동대로 욕먹고 윤석열은 당신은 공범아니냐 이렇게 욕을 묻고 국민의힘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도력을 상실했는데 만약 권성동이 박병석 또는 민주당과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수사권은 살려두기로 했는데 거기에 2개만 더 하자. 즉 정치인과 선거 수사도 할 수 있도록만 해다오. 그러면 합의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또 중재안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물타기가 되어버리는 그러면 국민투표 못합니다.
그런 일종의 배신극을 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자들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는 금시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장제원 씨가 비서실장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부분을 보안으로 붙여서 그런지, 또는 윤핵관 사이에 무슨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승부를 하면은 어차피 대한민국 세력과 김일성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나 꼭 필요한 승부를 윤석열 당선인이 거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